지난해 10월 31일 태안과 보령을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낚싯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명의 탑승객 중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온 몸이 벽에 으스러져서 부딪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아와 뭐 이런 데가 다 막 골절 나고. 머리를 다치고 뭐 했으면 빨리 병원에 해갖고 의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인재.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그널은 없었을까요? 지난주는 낚싯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 씨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좋아하고 낚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지도 않고. 그 제대로 된 매뉴얼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다면 그대로 했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 낚시가 취미라 자주 바다를 찾았다는 안 씨. 사고 당일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에게 사정이 생겨 안 씨는 낯선 낚시꾼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심히 타세요. 예. 배 많이 타보셨다면서요? 예. 다른 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는 많이 잡으세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새벽 5시에 이른 시각이라 출항 직후 지하선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고 벽에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응급상황. 해가 뜨지 않는 새벽이라 그랬던 걸까요? 낚싯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방에 보이는 흰색 그 조개. 저 두 줄이요? 예, 깎인 부분들이 이 타이어가 거의 충돌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승선 인원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맨 안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 벽에 부딪히면서 갈비뼈가 다 부러졌고요. 오른쪽이. 그리고 쇄골도 부러지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왔더니 막 배에 있는 화장실하고 뭐 선실로 들어가는 문짝 다 찌그러지고 피투성이에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22명의 탑승객 중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항해 보조 장치를 과실하다 보니까 견실 안 했다는 거죠. 견실하는 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서나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태만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화하고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안 씨. 여보, 난 가는 길에 사고가 났거든.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니 누나랑 형한테 얘기해서 자기 좀 오천항에서 출발했으니까 오천항으로 좀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전화까지 왔었거든요. 예. 아내와의 2번의 짧은 통화 후 안 씨는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후 1시간 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안 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첫 번째 시그널, 하선지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영목항, 대천항은 가장 멀었습니다. 네. 그러나 해경은 대천항으로 하선지를 결정 후 구급차를 직결시켰습니다. 멀리. 왜 가장 가까운 영목항이 아닌 대천항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영문방 바로 앞에. 일단은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게 되잖아요.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일단은 많은 인원이 탄 배가 충돌을 했으니까 어쨌든 대천항에 일단은 자동적으로 대천항에 일단은 이쪽으로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거죠. 여기로 자동적으로.
현장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 요청을 했다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안이 심각하고 위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119에 인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영목항으로 이제 해천항에도 있었고 영목항으로도 옵니다. 이렇게. 해경은 이후 하선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영목항으로 바꿉니다. 맞다. 사고 지점에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영목항은 배로 이동하기에는 가깝지만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구급차에게는 먼 거리였는데요. 오기가 힘들었어. 두 번째 시그널, 응급체계 혼선입니다. 해경은 영목항에서 구급차가 부족해 22명 중 9명만 하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안 씨를 포함해 지하선실에 있던 부상자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배달하는 시간이 한 2, 30분 지나버렸어요, 진짜. 안면도 같은데 그런데도 뭐 119차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가는 전에 해경에서도 사고 났으니까 무전을 쳐서든가 뭐하다 빨리 이쪽으로 배를 하고 영목하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텀이 너무 벌어져 버렸어. 영목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있는 제일 배 바닥에 있는 지하선실에만 해경이라든지 119가 내려가 봤다면 구조가 됐겠죠. 당연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그러고 있었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안 됐다는 거는 거기는 아예 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영목항에서 9명을 내린 뒤 사고 선박은 다시 오천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선실의 부상자들이 발견된 건 이동 도중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지 몰랐어요. 기회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목항에 도착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을 다 내리게 했으면 안씨 같은 경우는 좀 살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치가 너무 늦게 됐고. 처음에는 전화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지만 오천항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한 안 씨. 안 씨는 왜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을까요? 구조대원 분이 5분이 처음에 그 사고 장소로 출동하신 건가요? 네네. 거기에 그럼 응급구조사도 계신 건가요? 이제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령해양경찰서에 이때 당시죠. 작년 10월달에 총 4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총 4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이 구조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요. 2명은 함정에서도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뭐 그 이후 이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구조대에서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비번이어가지고 현장에 없던 상황이고요. 그날의 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당시 배 안에 응급 구조사가 없었던 거죠. 네. 응급구조사가 없다 보니까요. 지하선실에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는 환자도 있었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오천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응급진료도 받지를 못했던 거죠. 말로만 의식을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해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선발 인원을 확충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응급구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선지가 정해지고 빨리 중경상자의 환자가 분류가 됐다면 안 씨는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입장이었는데요. 세 번째 시그널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고가 일어났던 원산 안면대교의 1번 교각. 하부에 교각등이 보입니다. 세 번째 시그널, 교각 기초등입니다. 야간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각등.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의 교각등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꺼져 있었어요? 시간이 뭐 아니야? 옆 교각의 교각등은 정상적으로 점등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네. 주교각 2번은 고장이 4기층에 불이 다 정확히 들어와 있고 주교각 1번, 즉 충돌 지점의 교각은 전혀 등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게 제가 사고 그 다음 날 찍어놨었거든요. 1번 교각은 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2번 주교각 등은 지금 노란 등이 켜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야간의 교각등의 점등 여부는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사고 전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걸까요? 중앙 교각의 양쪽으로 2개가 다 이렇게 밑 하단 부위에 해놨었는데
어쩔 때는 들어오고 어쩔 때는 꺼져 있고.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예견된 사고라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시로 배가 오가는 곳이지만 현행법상 교각 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공 당시에 이 시공사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설치해놓은 비법정 시설이에요. 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건가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이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태양광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날씨가 안 좋다거나 뭐 태풍이 온다거나 충전량이 일정치가 않다면 이게 좀 일찍 꺼지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는 지금 한전에서 상시전원을 받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끌어내려서 상시전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안타까운 안 씨의 죽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내 생일이야, 알지? 꿈에 한번 나와줘. 가족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다가 길 잃지도 헤매지도 않고 당신 있는 곳 찾아갈게. 잘 지내고 있어. 다음에 만나.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뭐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나겠다 싶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는 주민의 말을 좀 흘려들을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를 냈던 배의 선장은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낚시 관리 및 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서요. 네. 지금 어제 첫 공판이 있었다고 하고요. 유가족들은 그 선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